일사천리 군소갱유. 3번 초가집을 찾다 삼고초려. 높을고 뇌산, 흐를유 물수, 고산유수. 군왕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군명신직.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 황허 문명의 기원이 된 황허의 물줄기를 따라가고,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 만마국필. 수천 년 된 고원의 황토빛 속사를 마주하며 거닐어 봅니다. 와. 옛 정취 가득한 오래된 마을에서 백성들이 그린 태평성대를 맛보고, 황제들이 들려주는 지혜를 배웁니다. 사 년 만에 다시 떠나는 중국 기행. 이번에는 한시가 아닌 고사성어를 따라갑니다. 신화와 전설, 역사와 문학 작품까지 광활한 중국 대륙 곳곳을 흐르는 옛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흥미로운 여정. 그 첫걸음은 중국 대륙 중앙에 위치한 산시성에서 시작합니다. 황허강 중상류 지역, 비옥한 황토지대에 위치한 산시성은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황허 문명의 주요 발상지로 석기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함께한 땅입니다. 전국말 혼란상을 종식시키고 군소 국가들을 통일해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세운 최초의 황제 진시황과 당나라 시대 번영의 기초를 구축한 2대 황제 태종을 비롯해 13개의 왕조는 산시성의 시안을 도읍으로 정하고 1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중국 고대 문화의 보고 산시성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역대 황제들이 잠들어 있는 도시 시엔양입니다. 당나라 시대 제국의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시켰던 두 황제는 제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중국의 유일한 여황제 무측천, 측천무의 무덤 걸릉에 왔습니다. 고종은 태종에 이어 황위에 올랐지만 타고난 몸이 약하고 병치레가 잦아 황후였던 측천무후에게 나랏일을 맡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측천이 이제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당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관의 치세, 그것을 잘 계승해가지고 잘 발전시켜가지고서 당현정으로 이어지는 그 개원성세 최고의 황금기로 가는 그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측천무후는 당시 황제의 권력을 능가하려는 신하들을 통제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지만 황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포 정치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측천무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데 그 엇갈리는 현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저 무자비입니다. 무자비하다는 뜻이 아니고 글자가 없는 비석, 무자비. 본래 비석에는 이제 죽은 사람이 생전에 쌓은 업적을 나열하는 것, 기술하는 것이 비석인데 여기 측천무의 이 비석에는 이런 반구가 없어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무주의 치, 측천무의 치세를 이루는 말인데요.
그녀는 현신들을 중용해 정치 개혁을 실시했고 과거제를 정비해 귀족 정치에서 벗어나 문인 중심의 관료제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글자들이 있어요. 보세요. 글자들이 있어요. 문자비가 아니에요. 글자가 있어요. 각각 다른 그 서체에 글자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후대 송대 이후로 이곳을 지나는 시인들이 여기다가 이 무측전을 평가하는 시들을 쓰고 그걸 새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자비가 유자비가 돼버렸어요. 중국 천하를 호령한 여걸 측천무는 왜 비문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공덕이 비문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이라는 설과 자신의 평가를 후대에 맡기겠다는 설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한데요. 진실은 오직 측천무만이 알 것입니다. 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재 등용이에요. 과거 시험을 정비해가지고 신진 인재들을 많이 등용해가지고 진짜 나라가 인재들로 가득 차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주목받는 것이 그런 새로 등용한 인재들이 자기 의견들을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정책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비판하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잘 되었던 거죠.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광개얼로, 넓을 광, 열개, 말씀은 길로, 얼로를 말할 수 있는 길을 널찍하게 열다. 무슨 말이든, 심지어 황제를 비난하는 말이든 다 들었다는 거죠. 그 광개얼로가 이제 훌륭한 정치를 이끌어냈던 거예요. 한 쌍씩 짝을 이루어 무덤을 지키는 성물들을 지나면 첼링, 걸릉으로 향하는 길이 북쪽으로 이어집니다. 저 앞에 산이 양산인데 양산이라는 산이 이제 이 당고종과 측천무 합장묘입니다. 황제의 묘는 관을 묻고 흙을 산처럼 쌓아 무덤을 만드는 적토위총과 기존의 산을 뚫고 관을 안치하는 인산위릉 중 하나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첼링은 후자에 속합니다. 여기가 이제 양산 걸릉 합장묘가 있는 그 양산 정상입니다. 너른 관중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명당이에요. 여기 명당. 저기 뾰족 오른 저 산이 유명한 당태종의 소릉이 있는 구종산이에요. 여기서 바로 저 구종산이 보이네요. 아들 이치가, 당고종 이치가 명군이었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의 사랑했던 여인 무측등과 함께 잠들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18개의 당나라 황제능 가운데 도굴되지 않은 유일한 능 첼링. 신비로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고종과 측천무를 떠나 관중평원 사이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당나라의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중국 최고의 명군으로 꼽히는 당태종 이세민, 그가 잠들어 있는 소릉에 왔습니다. 밝을 소 무덤릉 소릉입니다. 당나라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이룩했던 당태종 이세민. 당태종이 이제 나라를 개국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도와준 공신들 24명을 그림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능연각이라는 건물을 짓고 거기에 다 붙여놔요. 보통 권력자들이 권력 잡으면 자기 도와줬던 그런 신하들 전부 내치거든요. 이른바 토사구팽 아닙니까? 응? 토끼가 죽고 나면 이제 개도 삶아버린다는. 그런데 이 당태종은 끝까지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신하들 잊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진짜 명군인 거죠. 수양제의 실패를 거울 삼아 사심을 누르고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당태종.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공정한 정치에 힘썼던 그의 치세는 정관의 치라는 칭송을 받았고 후세 제왕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그 유명한 위징이 있을 겁니다. 그냥 쓴소리,
그냥 돌직구를 날려가지고 당태종을 엄청 괴롭혔던 현신 위징입니다. 겸청증명,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야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위징이 말에 당태종은 비판적인 의견도 적극 수용하려 노력했습니다. 위징이 이 당태종한테 직언을 한 것이 자그마치 200번이었대요. 죽기 전까지. 그래가지고 그냥 뭐 틈만 나는 대로 그냥 당태종을 괴롭혔는데, 그때마다 당태종이 막 엄청 화를 내요. 위징이 간언을 하고 있는 동안에 치를 떨어요. 당태종 곁에는 명신 위징 이외에 충언을 하는 이가 또 있었는데요. 장손항후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사실 당태종을 명군으로 만든 게 이제 그 현신 위징이기도 하지만, 그 위징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주면서 이제 당태종을 명군의 길로 이끈 사람이 바로 장손항후이기도 해요. 당대 훌륭한 황후로 손꼽히는 장손황후의 현명한 내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당태종 얼굴이 그냥 막 붉어질 대로 붉어져가지고 울그락불그락 위징을 심하게 욕하는 거예요. 위징 이번에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군신들 앞에서 나한테 모욕을 남겨주면 내 영이 어떻게 서냐. 그러면 어떻게 백관들을 통솔 하고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냐. 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죽인다. 어지간히 모욕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듣던 장손왕후가 아무런 말도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요. 나갔다 금방 들어갔는데 보니까 복장이 달라졌어. 아까 입었던 평상복이 아니라 거창한 예복을 다 갖춰 입고 와그러는 넙죽 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폐하 감축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폐하, 소첩은 어려서부터 임금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분왕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면서 제시한 멋진 사자성. 군명 신직, 임금 군 밝을명 신하 신 고들직. 임금이 밝으면 신하는 직언한다. 임금이 명군이면 반드시 그 명군 밑에는 직언하는 직신이 있다. 위징은 폐하의 수많은 실력 가운데 직언을 맡은 직신입니다. 그런 직신이 폐하 밑에 있다는 것은 폐하께서 이미 명군이 되신 거 아닙니까? 명군 되신 것을 감축드립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에서 나온 사자성어 군명신직. 황제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위징과 장손황후, 그리고 그들의 간언에 귀 기울이며 명군의 자리에 오른 당태종. 이들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이제 황제들이 잠들어 있는 등을 벗어나 당시 백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향합니다. 1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고대 마을 유안지하춘 원가촌입니다. 서안에서 서북 쪽으로는 1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 특이한 아주 특별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원가촌, 원시 집안 마을이라는 뜻인데, 이 마을이 요즘 굉장히 핫한 곳이에요. 서안 사람들이 다 일로 모여드는 것 같아요. 원가촌입니다. 1993년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거친 유안지하춘.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주민들의 가옥에 음식점이나 상점 같은 다양한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신양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떠올랐는데요. 옛 정취를 즐기려는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마을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물길이에요. 이 맑은 물이 이 마을 곳곳을 흘러가도록 이렇게 잘 마련해 놨어요. 이곳이 더운 곳이거든요. 습하고 맑은 물이 흘러가면서 온도도 낮춰주고 그런 느낌도 혹시 시원하게 해주고, 이거 참 잘한 것 같네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자리한 이곳은 여름이면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는데요. 열기를 식힐 수 있도록 마을 곳곳에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좀 뭐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골목을 빠져나오니 색색의 끈으로 치장한 무덤이 나타납니다. 소릉 주변에 묻힌 공신들의 배장묘 중 하나인 진경의 묘입니다. 진경이 누구냐면 문을 지키는 문신이에요. 원래 당태동 이세민의 부하 장소였는데 워낙 용맹해가지고 문을 지키는 문신이 됐어요. 바로 그 문신 진경의 무덤이에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게 그 문신한테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자기 소원을 적은 그런 비건들로 꽉 차 있어요. 이 진경의 무덤은 당태동의 소릉 주변의 배장묘예요. 공신들이 함께 묻혀 있어요. 이렇게 뺑 둘러서. 이 배장묘 중에 하나가 이 진경의 무덤인데 이제 문신으로 추대가 돼가지고 이런 온갖 소원들을 다 적은 이런 뭐 엄청난 이 기도문들이 여기 있어요. 와, 이것도 또 진풍경이네, 진풍경. 생전에는 당태동의 용맹한 장군이었고 사후에는 문신으로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진경. 참으로 의로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 보니 허기가 몰려옵니다. 음식 냄새를 쫓아 한 골목으로 들어섰는데요. 고추들이 아주 여기 고추 빠는 데예요. 고추 빠는데. 야, 어마어마한데. 와. 사람이나 소가 하던 일을 이젠 전기가 대신하고 있지만 맷돌을 사용해 고추를 빻는 모습이 퍽 정겹게 느껴집니다. 고추 냄새가 이게 저 향기롭긴 한데 조금 이게 자극이 오네요. 야, 이런 건 또 전 처음 보네요. 이렇게 큰 맷돌에. 유한지하촌에 있던 가게들 대부분이 공산품을 파는 상점으로 대체되었지만 여전히 전통을 이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가득한 이곳은 두부 가게 같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솥에서 맷돌로 곱게 간 콩물을 끓이고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두부를 만들곤 했어요. 그래서 맷돌질도 하고. 现在是在点豆腐了吗？熬豆浆。熬豆浆。 콩물이 바닥에 눕지 않도록 불을 조절해가며 계속 저어야 한답니다. 두부 보면 참 다양한 두부를 만날 수 있어서 성경 같아요. 이게 순두부네, 그죠? 우리 말로 순두부인데 중국에서는 두부의 꽃이라고 그래요. 두화. 이렇게 꽃이 핀 것처럼 그래서 두화라고 그래요. 또화. 갓 나온 두부로 만든 요리들을 보고 있으니 군침이 절로 돕니다. 이완 이거 또화. 두부의 꽃 또화를 주문했습니다. 또화는 지역에 따라 조리법과 양념이 달라지는데요. 맛있겠다. 남쪽 지역에선 단맛이 나는 양념을 선호하고 북쪽 지역에선 간장, 식초 등을 넣어 만든 양념으로 짭짤하게 간을 내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 여행길에 원기 보충에 제일 좋은 게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이 두부 요리 같은데 원가촌에서 먹는 순두부 또화. 야, 고소한 맛에다가 야 양념을 절묘하게 했네요. 진짜 맛있어요. 어우, 이거 진짜 맛있네요. 고소하고 따끈한 순두부에 감칠맛 나는 양념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습니다. 아, 철원 감독님 또 한 입 드세요. 맛있는데요? 이게 얼마였죠? 아까 6원? 6원? 싸죠? 그간 중국을 돌아다니며 먹었던 두부 요리 중 손에 꼽히는 맛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식당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손님들로 붐빕니다. 什么地方？安徽，安徽，安徽什么地方的？安徽宿州，啊，苏州。这味道挺好，可以。可以了哈。陕西话说就是聊咋嘞？美的，好吃的，好吃的，哦，比其他的地方怎么样？都好，都差不多，除了这儿吃的美。 민식위천 백성민 먹을식 하위 하늘천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은 백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치해야 된다. 민식위천. 여러분은 지금 민식위천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진짜 다양한 먹거리예요. 다채로운 먹을거리가 골목마다 넘쳐나는 유한지하춘. 전통 음식부터 이색적인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들까지 여행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눈요기 하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느낌인데요. 여러 종류의 고기와 해산물 등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백성들이 꿈꾸던 태평천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당면찜, 당면. 우리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우리네 음식에도 널리 쓰이는 당면입니다. 당면의 당은 당나라 당자로 중국을 뜻하는데요. 당면의 이름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국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면은 옥수수나 고구마, 녹두 등에서 추출한 녹말로 만드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서기 500년 무렵부터 중국에서 당면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쌀라폰이거든요. 쌀라폰. 쌀라. 새콤하면서도 맵고. 그래서 땡기는 맛. 쌀라폰. 시다는 뜻의 蒜과 맵다는 뜻의 라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름 쌀라펀.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이게 10원입니다. 단돈 10원. 쌀라펀은 쓰촨성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2, 3분 안에 요리가 완성되기 때문에 노점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면이 삶아지면 설탕, 소금, 간장, 그리고 쌀식초와 고추기름을 넣는데요. 기호에 따라 볶은 땅콩이나 콩, 쪽파 등을 첨가합니다. 제가 주문한 쌀라펀이 순식간에 준비됐습니다. 뜨거워. 好吃吗？可以，可以了。不辣吗？辣，辣。我吃辣椒不行，这个有点辣。你们好吃吗？好吃。喜欢啊？ 면은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좀 양념이 굉장히 강렬할 것 같아요. 쫄깃한 면발에 매콤하고 새콤한 양념이 잘 어울리는 음식이었는데요. 먹으면 먹을수록 입에 착착 감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와, 맛있어요. 새콤한데 거기다가 이제 칼칼한 맛도 딱 들면서 야, 이거 맛있네. 好吃啊，好吃。好吃。 당면에 몇 가지 양념과 고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요리 쌀라펀. 재료는 단출하지만 한 그릇 부르륵 먹고 나면 오래도록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소박한 음식들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저는 다시 여정에 오릅니다. 당대 황제들이 잠든 신양을 떠나 산시성 북부로 향합니다. 황토고원의 속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깐첸 다샤구를 거쳐 중화민족의 시조 황제를 만나고
황허의 거센 숨결을 품은 후커 푸푸로 향합니다. 2017년 중국의 한 지리사진 애호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이후 예난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꿈의 계곡이 있대요. 정말 환상적인 감천 대협곡이라는 곳인데 그게 아주 뭐 굉장히 아주 물결지는 아주 환상적인 그런 계곡이 있답니다. 입구에서 티켓을 구입한 뒤 협곡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30분가량 이동해 깐추안 다샤구에 도착합니다. 깐추안 다샤구 감천 대협곡은 100여 개가 넘는 협곡들로 이루어졌는데요. 처음 만나는 협곡은 화수구입니다. 아이고 서늘하다. 여기 되게 서늘해요. 지금 밖은 그냥 불볕 떠인데 여기 되게 시원하네. 여기 긴팔 입기 너무 잘했어요. 약 800m가량 이어지는 협곡 화수구는 풍경이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이랍니다. 붉은 사암들, 이게 단하지모예요. 단하. 우리 옛날 단하산도 갔잖아요. 그 붉은 단에 노을 합자. 붉은 노을 닮은 붉은 사암들로 이루어진. 깐추엔 다샤구의 기원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수천만 년 전 강한 지진에 의해 황토구원이 균열을 일으켰고 협곡 사이로 흘러들어간 빗물에 의해 침식작용이 일어나 지금의 독특한 협곡 지형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나 날씨에 따라 협곡의 색이 순간순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사암이 머금은 수분 함량에 따라 빛의 흡수량이나 굴절도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이 물과 햇빛이 만든 기가 막힌 걸작품입니다. 귀부신공, 귀신의 도끼로 만든 신묘한 작품. 귀신귀, 도끼부, 귀신신, 장인공. 정말 이건 자연이 만든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 붉은 사암에 이렇게 푸른 이끼가 살짝 덮이니까 저 색깔이 참 멋있어요. 청색 안료를 쓴 그런 그림 같아요, 그림. 깐추안 다샤구를 담은 사진들이 인터넷상에서 공유되면서 대자연의 경이를 가까이에서 마주하려는 관광객의 수가 점점 더 늘고 있답니다. 欢迎到中国来中国的旅游非常好。这个地方的感觉怎么样？甘宁大峡好，谷大自然，非常不错天然，对对对，非常非常特别天然，自然地貌嘛，很壮观，很漂亮。对，景色非常壮观，鬼斧神工嘛，我已经来第2次了，感觉非常好。就感觉这个峡谷的地方非常壮观，之后天然这个形成的也是特别好。是。 햇빛이 들어오니까 진짜 색깔이 아주 황홀해진다, 황홀해져. 어떤 이들은 이 협곡을
천의 유봉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바느질한 흔적이 없는 선녀의 옷을 뜻하는 천의 무봉에서 따온 것으로 조물주가 자연을 만들면서 실수를 해 땅이 벌어졌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섬세하게 빚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이 만든 걸작을 보았으니 이번엔 하늘에 오른 황제를 만나러 가볼까요? 삼황에 이어 중국을 다스린 5제의 첫 번째 왕 황제, 그의 능이 있는 황띠링으로 향합니다.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시주라고 여기는, 그래서 추앙하는 황제, 여기서 황은 누르 황자입니다. 황제의 능이 있는 황제 릉에 왔습니다. 헌원묘, 수레헌, 수레원, 사당묘, 황제의 사당인데요. 이 헌원은 이제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헌원 황제 이렇게 부르죠. 이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황제가 직접 심었다는 측백나무. 이야, 이게 5,000년 됐다고 하는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측백나무입니다. 수령이 5,000년에 달하는 측백나무, 그 위용이 실로 대단합니다. 황제가 직접 심었다고 하지만 그건 믿기는 어렵고, 황제는 사실 역사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신화 속의 인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치우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염제와 전쟁하고 염제를 이기면서 통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이제 염제와 황제의 후손이다, 염황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헌원묘 주변에는 측백나무가 많은데요. 그 수가 8만여 그루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중 약 3만 그루 정도는 수령이 1000년이 넘는다는데요. 수령이 길고 오래도록 푸름을 간직하고 있는 측백나무를 통해 고인을 길이길이 기리겠다는 자손들의 마음을 표현한 건 아닐까요? 인문초조, 보통 인문시조라고 하죠. 처음 시자, 처음 초자를 쓰게 되네요. 그래서 문명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문명을 처음 만든 그런 시조다 해가지고 인문초조라고 합니다. 집, 의복, 수레 등을 발명하고 문자, 도량형, 달력 등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황제는 중국 문명의 창시자로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헌원묘 앞에는 5천여 개의 돌로 만든 광장이 있는데요. 5천은 중국 문명이 시속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솥이에요, 솥. 청동솥. 본래는 이게 그냥 흙으로 만들었죠. 음식을 담고 음식을 끓이는. 근데 이것이 이제 청동으로 제작되는데, 그때 처음 이 청동솥을 만든 것이 이제 황제라고 해요. 그러면서부터 일반인들은 이 청동솥을 못 가져요.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만 이 청동솥을 가지면서 이것이 권력의 상징이 돼요. 또 이제 신께 제상하는 그런 제기가 되기도 하고. 신분에 따라 천자는 9개, 제호는 7개, 높은 벼슬아치인 공경대부는 5개의 솥을 식탁에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발을 보시면 3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죠. 산발이에요, 산발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립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솥정, 설립.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세력이 서로 각축을 이루면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립한다. 보통 삼국시대, 삼국정립 그러잖아요. 그 정립이 바로 이 솥에서 나왔어요. 산발이 솥에서. 솥정, 설립.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황제가 커다란 청동솥을 만들자 이를 보고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인류를 위해 문명을 일으켰으니 너의 모든 임무가 끝났다. 이제 돌아와도 좋다라는 옥황상제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황제가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려 하자 그 모습을 본 대신들이 함께 가겠다며
용의 등에 올라탔다고 하는데요. 그 기회를 놓친 직급이 낮은 신하들은 이미 하늘에 오르고 있는 용의 수염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염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땅에 떨어지게 되고 함께 오르지 못한 신하들을 위해 황제는 자신의 옷을 벗어 주었다는데요. 그 옷을 가지고 만든 의관총이 바로 이 황띠링이랍니다. 발용부봉, 오를 반, 용용, 붙을 부, 봉황새 봉. 용에 올라타고 봉황새에 들러붙다. 권력자에 딱 들러붙어가지고서 득세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용이라든지 봉황은 아주 최고의 권력자죠. 거기에 딱 올라타가지고서 이제 득세해가지고 의기양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발용부봉이라고 하지요. 용의 수염을 잡고 오르려던 신하들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고사성어인데요. 문명을 일으켜 세운 후 용을 타고 승천하는 황제의 이야기는 고사성어뿐 아니라 황토고원을 굽이쳐 흐르는 한 마리의 용과 같은 황허와 그 유역에서 발달한 황허 문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계곡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황허의 모습이 힘차게 질주하는 용처럼 보인다는 옌투안 황허 첸쿤완 연천 황하 건곤만에 도착했습니다. 황하가 이제 섬서성하고 산서성 사이를 흘러가거든요. 그게 진섬 대협곡이에요. 산서성을 옛날에 진이라고 했으니까 진섬 대협곡인데 그곳을 흘러가는 황하가 곳곳에 비경을 만들어요. 이번에 아주 멋진 비경 하나 보러 왔습니다. 건곤만. 여기는군요. 우와. 야, 멋있어요. 야, 이래서 건곤만이구나. 전설에 따르면 인문시조 복희가 휘어져 흘러가는 건곤만의 태극도를 보고 팔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주역에는 황허에서 그림이 나와 성인이 법칙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건곤만이니까 건곤 들어가는 사자성 하나. 건곤일척 어떨까요? 건곤, 하늘건, 땅곤, 한일, 척, 던질 척. 딱 건곤을, 하늘과 땅을 이제 이걸 배팅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걸고 승부수를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 한 판으로 그냥 문명을 가르는 것, 승부를 가르는 것을 건곤일척이라고 해요. 살다 보면 건곤일척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전설과 옛 문헌의 기록이 포개져 이곳의 풍경이 한층 더 이채롭게 다가옵니다. 생일이나 결혼식 등 큰 잔치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오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황허 잉어 요리인데요. 물고기를 뜻하는 단어 위와 여유를 의미하는 단어 위의 발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황허의 잉어는 다른 잉어들과 다르게 자라면서 비늘 빛이 황허의 빛깔처럼 황금빛을 띠기 때문에 귀한 식자재로 취급을 받는다는데요. 민물고기임에도 흙내나 비린내가 없어서 예로부터 곡물로도 바쳐졌다고 합니다. 육질이 부드럽고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황허잉어, 그 맛이 점점 더 기대가 되는데요. 드디어 황허잉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又来了，哈哈，황허리. 우와, 이게 이제 황하에서 잡히는 황하 잉어입니다.
와서 이제 건곤만도 봤으니 이제 황하 잉어는 좀 먹어야죠. 자, 중심 부분을 떠서 이게 거의 가시가 커가지고 가시가 많아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 수고를 기꺼이 감내할 만큼 아주 맛있습니다. 강한 양념들이 깊게 배어가지고 양념 맛이 강하네. 황허와 관련된 신화와 전설을 쫓아 달려간 곳에서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광을 눈에 담고 황허가 키운 잉어까지 맛본 풍성했던 여행자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중국 문명의 요람 황허를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황토구원과 평원 그리고 협곡 사이사이 5천여 킬로미터가 넘는 긴 여정을 따라 유유히 헤엄치는 한 마리의 거대한 용과 같은 황허의 움직임이 일순간 빨라지며 참았던 숨결을 격렬하게 내뱉는 곳 후코푸푸 호구 폭포입니다. 황허之水天上来，奔流到海不复回。 그때는 보지 못했는가 황하의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힘차게 내달아 바다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이백의 장진구입니다. 그 이백의 멋진 장진구 첫 구절을 떠올리면 항상 떠오르는 곳 바로 호구폭포. (500여) 미터에 이르는 강폭이 이곳에서 20-30m로 좁아지는데요. 그 모습이 주전자 주둥이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과 닮았다고 해서 후코우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 호구폭포를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5년 전이에요. 그때도 저쪽 산서성 쪽이었는데 이건 처음으로 이제 산서성 쪽에서 보는데 이렇게 각도가 달라지니까 조금 보는 맛이 달라지네요. 이렇게. 와, 멋있네요. 지금. 这瀑布太壮观了，然后那个水特别急，特别险，很壮观，非常壮观。希望国际友人都可以来看一看哟。 원근 고저 각 부동이라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보는 풍경이 제각각 다르다는 뜻인데요. 각도에 따라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후코푸꾸와 잘 어울리는 구절입니다. 정말 매번 볼 때마다 장관이죠. 근데 매번 볼 때마다 폭포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니 이게 워낙 물살이 거세가지고 폭포가 밑에 다 깎여가지고 이게 상류 쪽으로 계속해서 이 폭포가 이동을 해요. 한 해에 한 50cm씩.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올 때마다 다른 폭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동 폭포로 유명해요. 정말 대단하죠. 그 장관. 지금 물보라 때문에 몸이 흠뻑 젖고 있습니다. 시원하다. 자욱한 물보라 속에서 오색빛 무지개가 신비루처럼 모습을 보였다 사라집니다. 수량이 풍부해지는 여름철에만 볼 수 있는 황홀한 비경입니다. 물결을 보면 마치 그냥 만 마리 말이 그냥 북꽃치어로 오르면서 그냥 내달리는 것 같은,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 만마 등 1만만 말마 달릴 뿐 솟구칠 등 만마 분등 한 만 마리 말이 솟구쳐 달리듯이 그렇게 기세에 힘차게 흐르는 폭포수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만마 분등 이 기상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냅시다. 태평성대를 열었던 황제들의 지혜를 엿보고 문명이 시작된 황허를 따라가며 전설과 신화 그리고 고사를 만났습니다. 다음 여정에선 어떤 옛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저기도 초